시작해볼까나? 질문 받고 원가 부채꼴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센 B단계만 숙제로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앞에 거 밀려서 얘기한 거야? 문자로 보냈던 게 앞에 거 때문에 남겠다는 거야? 오답 남은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다? 전후 관계가 잘못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 토요일날 와서 공부해도 돼요를 시전했고, 그럼 저도 같이 토요일날 올게요를 시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라 라고 했거든. 그거는 제가 중간에 교재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중간 상태를 보고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오케이 대신에 연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이거는 좀 더 도저히 안 돼 이런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야 그 오해야. 나 토요일날 나오라고 한 적도 없고 난 아직 니네들한테 남으라고 한 적 없어. 오늘 확인하고 오늘 남기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자진해서 남아서 하고 가는 거는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강제로 남기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한 명도 안 시켰어요. 니도 자진해서 남는다고 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여태까지 니네 맡은 이후로 몇 주째냐 지금 이제 2주 지나가나? 2주 끝날 때까지 나는 아직까지 너네들한테 한 번도 야 니네 남아서 하고 가! 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605번까지 질문이네요. 문제 수가 조금 많았죠. 91문제 질문 516번부터 605번까지요. 597번? 네. 그 528번. 530번. 저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 꼭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이 주로 저러고 가리던데. 말이 틀렸거나. 558. 야, 555? 559? 야, 학원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런 수상한 행동이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겠냐? 들 이유가 없잖아. 야, 진짜 좋은 말투로 그냥 해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결과값이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페널티를 주거나 화를 내거나. 둘 다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뭔가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 한 번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한테 혼내거나 화내는 것 또한 한 번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이렇게 그 페널티? 이런 거, 그냥 벌 주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혼내는 거, 그 다음에 남기는 거, 그 다음에 숙제를 추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굳이 하나 더 챙기자면 남기는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보충을 부르는 거. 나는 이 중에서 하나밖에 안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화냈을 때 안 남겼던 거예요. 알지 모르겠지만. 니네들 혼낸 다음에 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 야, 가, 들어가, 집에서 해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던 이유는 그것만 해도 해오겠지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건데, 좀 서운하네? 그러면은, 요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렇게 이제 페널티 하나를 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추가적인 페널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페널티를 극복하고 싶은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아, 여러분들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과 가족이십니다. 저에게 돈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맡기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학원을 보내시는 건데, 그거를 못 지키는 부분에서는 제가 계약을 못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뭔가 독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만이다, 힘들다라고 하면 엄마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얘기해서 얘는 숙제 안 해도 그냥 두세요 라고 하면은 돼요. 를 엄마가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네,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숙제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서는 좀 언제까지고 내가 좋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할 때 좀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질문 더 있으십니까? 588번이요. 앞으로 남아서 숙제하고 확인하고 저한테 확인받고 가십시오. 그날 숙제 그날 다 하고 가십시오. 이건 약속된 부분이죠. 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596번. 더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명절 끝나면은 제가 진도 안 나간다고 한번 얘기했었죠. 그럼 그때 교재 정리 다 돼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중간고사 끝나는 거랑 무관하게 교재가 네, 비어있지 않도록 네, 좀 체크 계속 하면서 갈 겁니다. 앞에서부터 확인하죠. 528번이요. 왜? 528번에서 요거는 왜 질문일까요? (70도) (58도) x 얘는 왜 질문일까요? 누가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질문하셨습니까? 혹시 문제에서 요거 체크하셨습니까? 직각. 아, 직각을 못 보셔서 질문하신 겁니까? 그쵸? 어제 뭐 여기서 여기가 몇 도? 20도. 여기가 몇 도? 32도. 그러니까 네, 180도에서 52도를 뺀 나머지가 x가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더 쉽게 가는 방법. 잘 봐요. 직각.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한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평면에서. 그렇다면 이 두 직선은 서로 어떤 상태? 평행하니까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는 몇 도? 58도. 라고 한다면 x는 한 외곽이 돼요.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답은 128.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하겠네요. 528번이었습니다. 530번 갈게요. 왜? 방정식이잖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C의 크기는 A보다 40도만큼 작고 B의 크기는 C 크기의 2배라고 할 때 B의 크기를 구하라. 자, 일단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좀 그려보고 시작을 하죠. 요렇게 여기가 이제 ABC라고 할 때 지금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C의 크기는 A보다 40도만큼 작고 각 C의 크기는 각 A보다 40도만큼 작고 두 번째 각 B의 크기는 C의 2배이다. 각 B라고 하는 애는 C의 2배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뭐게? 세 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때 B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제발. 내가 이거는 전에 한번 언급하고 갔던 부분인데 중학교 과정을 넘어가는 순간, 아니 3학년 과정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식이 복잡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냥 정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되어서 복잡한 수준이 아니라 거듭제곱이 되어 있고 세제곱이 되어 있고 앞에 계수가 막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사인 삼각함수 혹은 로그 지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희한한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애를 미지수로 잡아야 해? 가장 간단해지는 거. 그러면 지금 작은 애는 구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바꾸면은 하나로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가 맞아. 근데 나는 뭐로 바꿀까? C로 바꿀 것 같아. 왜? C가 다 들어가 있어서. B 대신에 EC를 사용하고 A 대신에 C 더하기 40도를 쓸 수 있죠. 그죠? 플러스 EC 플러스 C가 180도라고 한다면 자, 정리하면 좌변은 몇 C? 4C. 사각 C가 40도 넘어가면 몇 도? 140도. 그래서 각 C의 크기는 몇 도가 되고 2분의 잠깐만 35도가 되고 그러니까 각 B는 얘의 2배 몇 도? 70도.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풀이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B라고 해서 막 C라는 애를 B로 바꾸고 뭐 그 얘를 또 다시 B로 바꾸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까먹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558, 559. 정십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쓴 대각선 중 길이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는? 짝수냐 홀수냐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삼각형은 대각선이 한 개죠? 없죠? 그럼 사각형부터 하나만, 몇 개만 확인할게요. 사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 자, 사각형이 대각선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 개. 그럼 오각형에서요. 지금 다 정다각형인데 제가 정오각형을 못 그려서 그냥 정오각형이라고 칠게요. 정오각형. 뭔 소리야?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두 꼭지점의 개수는 두 개. 근데 그 둘의 길이가 서로 어떨까? 정다각형이면 같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 다른 길이를 가지는 거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우리 십각형 그릴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보자고. 그럼 육각, 자, 여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가 3개인데 서로 다른 걸로 센다면은 하나, 둘이에요. 저 이거 왠지 느낌상으로 칠각형은 몇 개일까? 대각선의 개수가 4개일 텐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는 개수는 2개일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팔각형에서는 몇 개가 나올 거고 5개를 그릴 수 있을 거고 길이가 다른 애들은 몇 개? 3개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럼 십각형일 때는 대각선의 개수가 7개가 나올 거고 서로 다른 종류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생각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558번이었습니다) 어떤 다각형의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A. 자, A는 항상 그거. 자, 559번 요거 하나는 여기다 쓸게요. 559번에 그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의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n-3이죠.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연결된 대각선으로 나뉘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뭘까? 하나 더 많아요? 하나 더 많아요. 얘보다 하나 더 많아요. 얘보다 무조건 하나가 더 많아요. 얘보다 무조건 하나가 더 많아요. 하나 그었으면 2개로 나눠지고요. 2개 그었으면 3개로 나눠지고요. 3개 그었으면 4개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A라고 하는 그 값은 n-2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의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변의 개수만큼 똑같이 생깁니다. B는 n개만큼 생겨요. 끝. 이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네.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n-2와 n을 더했을 때 30이 나오니 n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n-3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559번이었습니다. 588번 가겠습니다. 왜?
이거 위에 두 개는 다 했잖아. 그치? 556, 557, 586, 587은 했잖아. 588은 왜? 그것도 똑같이 고민해봐, 볼 수 있지 않아? 어떤 걸 고민할 수 있을까? 뭔가를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니? 안 들어? 들어? 그럼 어디를 어떻게 빼는데? 이게 뭔가 별 A, B, C, D, E, F, G, H, I, 백팔도에서 별 태양을 J. 그다음에 그 오는 삼각형이 몇 개고? 별 아, 이 식이 이해되는 사람. 왜일까? 삼각형의 다섯 개는 내각의 합이 180도고 여기서 548 지금 내가 그 노란색의 막국지각 부분, 노란색 부분의 막국지각 부분인 요 개수, 각만큼 빼내가 나머지 저 알파벳의 합일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삼각형을 센 거거든? 어떤 삼각형을 센 거야? 요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센 거야. 여기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삼각형 중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인 몇 도를? 540도를 뺀 나머지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G, H, I, J까지 더한 값일 거다 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596번. 자, 왠지 느낌상 60도? 이유는 뭐게? 왜일까? 지금 정삼각형 ABC라고 되어 있고요. 보조선을 요래요래 연결해서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 D, E, F라고 할 때 삼각형 AEC랑 삼각형 CDB랑 서로 합동이에요. 왜요? 저희 일단 각 길어 각 시각 60도 그리고 각 AC와 BC의 길이가 같고요. 두 번째, 요거 A, CE랑 각 ACE, CBD가 서로 같아요. 60도로요. 그리고 CE랑 BD가 서로 같대요. 왜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왜요? 정삼각형이라서요. 왜요? 정삼각형이라서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SAS 합동이에요. 그렇다면 뭐?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 요각의 크기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요각의 크기도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요각의 크기를 x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x 60도. 확인? 그러면 동그라미 x 60도가 될 거고 이때 만들어지는 조그마한 삼각형 CFE도 잘 보시면 동그라미와 x. 그럼 남은 각의 크기는 몇 도? 60도로 풀 수 있게 됩니다. (597번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A, B, C, D E, F 요거. 자,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ABCD와 정삼각형 ADE에 대해서 AD와 교점을 F라고 할 때 X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보이면 뭐부터 체크할까요? 두 가지를 반드시 표시하십시오. 길이가 같다는 걸 표시하시고 각도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길이가 같은 걸 표시하는 이유는 왜 때문일까요? 이등변 삼각형을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같은 걸 먼저 다 표시하십니다. 왜 길이가 다 같아요?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각을 표시하십니다. 몇 도라고요? 여기가 60도라고요. 여기도 60도고요. 여기도 60도예요. 그럼 여기가 자, 다음 두 번째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도 90도. 아하. 그렇다면 150도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의 크기는 15도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남은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될 테고? 아, 남은 각으로 가지 말자. 남은 각 하지 말자. 자, 60도, 15도, X. 끝. 한외가 진짜 뒤지게 못 보네, 진짜. 이렇게 해서. 한 외곽 문제잖아. 계속 강조합니다만 계속 못 보죠? 진짜 미쳐버리겠죠? 뒷부분은 오히려 정다각형 문제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C단계 2개 모았습니다. 그죠? 2개만 해도 한 30문제가 넘어가네요. 오늘 그 진도를 나가고 숙제를 드릴 겁니다. 시간이 오늘은 내가 잔소리를 덜해서 그런가? 평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빨리 끝났는데? 제가 내 루틴상으로 따지면 지금쯤 한 12분쯤이 되어서 남은 8분 동안 답지 고치고 이게 다 오답 고치고 계세요를 시전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저희 공부보다 보여줬어. 더 할 말 없어. 똑같아. 이제 니네 하는 방법이야. 다 알아. 진짜 정말 별거 아니야. 우등생 비법. 진짜 막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실제로 공부 방법을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는 안 돼. 예전엔 됐는데 요새는 안 돼. 공교육으로만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yes예요. 공교육. 잘못 들었어. 그럼 공교육이라고.
내 발음이 안 좋은 걸까? 네 귀가 안 좋은 걸까? 아하, 오케이. 공교육으로만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을까? 공부 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yes. 근데 지금은 공교육을 뭐까지 포함하냐면 EBS까지 포함해서 공교육으로 쳐요. EBS는 무료 강의로 풀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EBS 교재, EBS 그 교재에 딸린 무료 강의까지는 그래도 니네들 다 사서 볼 수 있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면은 네, 사실은 수능 만점이 가능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꾸준히 성실하면 돼요.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꾸준히 불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뭐 좆된 거지 뭐. 요새 이거 좆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새 니네랑 나도 솔직히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한데 니네 부모님 세대가 아마 마지막일 거야. 니네 부모님 세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40대 중후반.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조금 이렇게 늦둥한 애들이 이제 50대 초반 정도가 될 거고, 내 나이 또래 부모님은 아직 안 계실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치. 내 나이가 38인데 니네가 14살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실제로 내 친구 어머님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연세가 40이 안 되셨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맞지? 근데,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네 부모님 때까지가 되게 고생을 해야 되는 시대. 아니야. 니네 부모님 세대부터가 굉장히 하드한 세대긴 해요. 뭐냐면은, 니네 부모님 윗대까지는 오히려 더 괜찮고, 니네 부모님 아래부터 힘들어지고, 거기서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다가, 지금은 이제 크게 뭐가 없긴 하거든? 뭐냐면, IMF가 너네 부모님 세대, 부모님이 대학교 들어갈 시기쯤, 혹은 대학교에서 이제 3, 4학년, 혹은 취업 시즌이랑 맞물려서 이제 IMF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 IMF 전까지는 일한 만큼 돈이 나왔어요. 아니, 일한 거보다 돈이 더 나왔어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00의 노동을 한다 해서 100의 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IMF 이전에는 100의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100의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 30의 정도의 돈을 받았고요.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100의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 120에서 130의 돈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IMF 전에는 돈을 좀 더 많이 줬어요. 그 대신에 아르바이트는 진짜 정말 사람 대접을 안 해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파트타임으로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임금도,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중요한 거 중소기업 월급이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월급이랑 아르바이트 월급이랑 비슷합니다. 같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어도 아무리 야근을 많이 시키고 뭐하고 했어도 아르바이트가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서 일을만 하면은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많이 받는 역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더라도, 재능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카페에 취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니면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것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는 더 할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 속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그래서 무슨 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만 살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일해서 여윳돈 모아놓고 야금야금 아껴서 정말 구차하게 살다가 떨어지면 또 나가서 한 3달 일하다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 무슨 프리터족인가? 아마 그렇게 프리터족?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대도, 우리나라 분위기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바도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면서 너네들한테 투자를 하시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셔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 아들, 딸내미들은 이거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진행을 하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랑 나랑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정말 좀 좀 이렇게 얕잡 부분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시즌이었고요. 그 당시에 취업률이 99%대가 나오던 때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65세가 넘어가셨거든요. 아버지는 70이 넘으셨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돈 벌 수 있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노력이 기본인 세대가 돼서 그 아버지나 부모님 세대만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바는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하시고요. 니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너네들 부모님이 그렇게 그냥 살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한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살려면, 그 드라마에서 올려치기가 얼마나 돼 있냐면, 드라마에서 최저임금 받고 진짜 불우한 그런 소득층 그런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중위권 집을 기준으로 해요. 저기 달동네 이런 데 가갖고 집 이런 데서 단칸방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실 있고, 그런 조그마한 집에서 방에서 살고, 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못 사는 살기 힘드신 분들은 거실이랑 방이랑 부엌이랑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 그건 잘 사는 집이에요. 자, 올려치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고 싶으신데요? 저는 부모님 등골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70이 될 때까지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손?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라고 하더라도 어느샌가 나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 거고, 거기서 나는 돈을 모으고 있을 거고, 이런 꿈이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요. 진짜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인생 존망 아니에요. 대신에 뭘 하면 돼? 다른 길을 가면 돼. 실제로 저기 16살, 17살 때부터 저기 기능장 이런 거 기술 배우러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0살, 22살 되면은 시급으로, 1급으로 20만원, 30만원에서 40만원 받아요. 장인이 아닌, 명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데. 그럼 장인, 명인 달면 50, 80 받아요, 하루에.
공부한다고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주 5일로 일해서 그러니까 일 80으로 찍으면 주 400인데? 월급이 1600인 건데?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2억인데? 22살, 23살에 연봉 2억? 어느 대기업에 갖다 꽂아놔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공부가 길은 아니라고. 반드시 공부만이 길은 아니야. 공부가 적성이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놀고 먹지 마시고요. 뭔가라도 해야죠.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정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일 거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쉬고 싶은데 그냥 너무 사치스러워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서 너네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는 언제 그랬냐고 나도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다고. 그리고 용돈만 타서 썼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머니가 야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나 해. 돈도 제대로 근데 이제 뭘 돈을 풍족하게 준 건 아니지만 되게 빠듯하게 주긴 했지만 놀 돈조차 빠듯하게 했는데 어쨌든 돈을 계속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겁나 게을러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럼 뭔가 더 좋은 일, 뭔가 더 쉬운 일, 뭔가 더 이런 길을 찾게 돼요. 실제로 우리 형은 그래서 32살 때까지 취업을 못하기도 했고 32살 아니고 30살? 어쨌든 그 근처로. 왜? 애매한 대학교, 우수한 성적, 하지만 애매한 학교, 그리고 애매한 나이. 준비를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원하는데 지원을 했더니 학교 빽, 나이 빽, 이러고 다 까요. 스펙 이 나이에 신입 이러고 다 까요. 근데 우리 형이 만약에 집에서 지원이 일절없이 정말 나 이거 당장 내일 취업 안 하면 죽을 거다 라고 했으면 눈을 낮춰서든 어디든 어떻게든 가서 먹고 살았을 거야. 배가 불러서 그래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배가 불러서 그랬어요. 뭐요? 난 뭐 먹고 살지? 진짜 정말 휴학하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정말 놀고 먹고 한 적도 있어요. 집에서 잔소리하고.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게임을 시작해서 아침에 슬슬 나가고 밥 먹고 게임하다가 이걸 휴학하고서 그 짓거리를 했어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나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나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나 공부 중이야. 무슨 공부야? 온라인 세계를 공부하고 있나?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지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부모님이 지원이 빵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매우 곤란합니다. 생각을 조금 잘 하시고요. 생각을 좀 바꾸시고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뭔가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1의 노력을 하면 5년 뒤, 10년 뒤에 100의 결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의 노력만 해줘도 되는 건데, 그 30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지나서는 3000의 노력을 해서 커버를 해도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네들한테 공부해라.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너네들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 알아서 그래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후회돼서. 너네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CR도 안 맥히죠? 꼰대. 10년 뒤에 갑자기 문득 생각나실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랬던 게 이거였구나. 진짜 정말 내 첫 제자들이 이제 29살, 30살 정도 돼가거든요. 갑자기 연락 와요. 26살, 27살 때쯤에 갑자기 연락 와요. 선생님 잘 지내세요? 선생님이 해줬던 말이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세상 살기 쉽지 않네요. 나중에 쌤 찾아뵐게요. 술 한잔 사주세요. 이러고 끊어. 내가 말하는 그 10년 뒤에 그 상황이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 얘네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원에 대한 정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구나. 자, 갖다 줄게. 자, 센 한번 봅시다. 원과 부채꼴 부분입니다. 그 원은 제가 따로 적지는 않을 테니 106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줄 한 번만 그어 주십시오.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뭐라고요? 원이라고 하는 애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그 점의 자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집 나와서 살아요 하는 자취방의 자취 말고요. 자취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거의 자취를 말해요. 발자취, 발자국이라는 뜻이고요. 당신의 자취, 흔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의 흔적, 점이 지나간 거리. 그때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점이 지나간 자취를 선이라고 하고, 선이 지나간 자취를 면이라고 하고, 면이 지나간 자취를 입체도형이라고 한다. 부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냐고 한다면, 평면에서.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을 바꿔서 만약에 공간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뭐가 될까요? 9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을 잘 못 그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이씨.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가운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요 끝을 원의 둘레 다른 말로 원주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원주를 원의 둘레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한 점과 점 사이, A와 B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자, 원을 타고 가는 방법과 점과 점을 곧장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원과 원을 타고 지나가는 요 아이를 뭐라 부르고? 호, AB. 읽을 땐 이렇게 읽고 표현할 때는 아치라고 해서 위에다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부른다? 현 AB. 현이라고 하는 애는 선분의 일종으로서 얘를 표현할 땐 그냥 AB 선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점 O로부터 AOB라고 하는 요 각을 뭐라고 부르고? 각 X는 중심각.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선 이제 이거 안 나오네. 그럼 나는 이거 해야지. 자, 원밖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였는데요. 저 직선, 선과 선이 만나서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갈 때 얘를 뭐 한다고? 교차한다라고 얘기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교차하는 케이스. 그죠? 그럼 그렇게 생기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 교점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기는 각들을 교각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붙었다 떨어지는 거야? 그 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부르고? 아니요. 지나가는 선이다 라고 그냥 참 만났다.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요 점을 접점. 그 다음에 요 놈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접선. 마지막. 그 다음에 또 누구?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쭉 하고 지나가는 얘. 지나가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무슨 꼴? 활꼴. 그 다음에 반지름 호로 이루어진 애를 부채꼴. 말 그대로 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꼴,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입니다. 유일하게 누구는 활꼴이면서 부채꼴이다? 그쵸. 유일하게 호 반원이면 반원은 모이면서 활꼴이자 부채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이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그쵸. 중심각이 180도가 되는.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놓은 거 있나? 명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나 이제 니네들 웬만하면 이름 다 부르지 않나? 아닌가? 아직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네들이 숙제를 얼마만큼 했고 얼마만큼 안 했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뭐 어떤 질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단지 이름 매칭을 못 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고 이제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 쟤는 저 이름 뭐 예를 들어 유진이는 이런 애구나. 그 다음에 나 또 헷갈려. 예서, 서윤이, 그 다음에 은우. 미안해요. 은을 빼고 부를 뻔했어요. 지우라고 부를 뻔했네. 미안해요. 그래서 은우나 이제 은우, 유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윤이나 예서 이런 경우에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거에 대한 이 이름을 가진 애는 요런 애구나 라는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이름에 대한 뜻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성질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크게 정비례하는 것들만 기억해 주세요. 뭐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넓이에 정비례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원에서예요. 한 원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있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맞을까 틀릴까? 반지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정말 습관적으로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같은 부채꼴 아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원에서 요만한 원이랑 이따시만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이라고 한다면 네, 서로 같은 부채꼴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한 원에서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중심각의 크기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노란색으로 줄 쳐져 있는 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두 번째, 현의 길이는 중심과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왜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게 발레예요. 만약에 두 배가 정확하게 두 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까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가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부터 원주율이라고 하는 애를 1학년 2학기 과정에서부터 3, 3.1, 3.14 아니면 뭐 7분의 22 요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고 원주율을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소문자 파이고요. 대문자도 있나요? 네. 대문자 파이고요. 소문자 파이예요. 장난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진짜도 그렇게 쓰는 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애당초 그리스 문자이기 때문에요. 로마자가 있고 그리스 문자가 있잖아요. 그리스 문자이기 때문에 원래 대소문자가 다 있습니다. 원래 있는 애예요. 원주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 길이의 비율. 중요한가? 그쵸? 그러니까 원주율인데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어디서 중요하게 다루냐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중요하게 많이 다뤄서 그 비와 비율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비례식과 비례배분 배우고 나서 원주율, 그 율이니까 뭐야 비율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조해서 배웠었는데 지금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다루지는 않고요.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얼마다? 3.14, 1592, 6535, 7989, 기타 등등 어쩌고 저쩌고 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넓이 공식을 초등학교식으로 쓰지 말자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 원의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했었냐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막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유치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파이라는 거와 문자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자, 원의 둘레의 길이와 원의 넓이를요.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 뭐? 지름이 얼마니까? 2R이기 때문에 2파이R. 다음에 원의 넓이라고 하는 애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해서 파이 R 제곱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파이는 숫자야 문자야? 숫자예요. 숫자야. 근데 문자야. 뭔 말이야? 숫자보다는 뒤에 오지만 문자보다는 앞에 써야 돼요. 원래 문자화식에서 모든 숫자는 문자보다 앞에 쓴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때는 웬만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이 아니었거든? 왜 무조건이 아니냐면은 나중에 돼서 개수가 문자인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걸 배운다라고 했을 때 웬만해선 어쨌든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스 알파벳 순서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예타, 요타, 뭐, 이오타, 요타, 제타, 뭐, 카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순서의 상으로 파이와 동취급받는 애가 피긴 해요. 피와 파이와 거의 동취급받아요. 그러나, 네.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보다는 앞에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고요. 호의 길이랑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원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중요하죠.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부채 360분이에요. 네, 중심. 왜요? 그 원의 일부 원의 두 개가 파이어인데. 원소의 그 중심만큼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중심의 길이 중요하다. 정비례한다, 비례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360도 대 x의 따라서 2파이 r이냐 l이냐 으로 결정된다라고 해서 L이라는 식을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신다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원의 부채꼴의 넓이 또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입니다. 이때 으악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또 다른 공식 중에 하나 100 이렇게 갈까? L이라고 하는 식 자체를 파이 R 곱하기 180분의 X라고 잡는다면 요 식 자체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R 180분의 X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대신에 L을 써보신다면 2분의 1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알파벳 순서대로 따지면 LR이거든? 근데 왜 RL이라고 하지?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여긴 LR이라고 나오네? 항상 다 아래랑 그러니까요. 개념을 통해서도 RL이라고 나오고 나도 RL로 기억을 하는데 신기하네.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고 2분의 1 R L이다. 사실은 요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 자체는 여기서는 억지로 다루는 편이고요.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부채꼴의 넓이, 호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그렇게 다 극적으로 써먹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거 조금만 한 칸만 올리자. 이거 너무 밑에다 써가지고. 여기다 씁시다.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고 2분의 1 RL. 그럼 사실은 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되냐면요. 대수에서요. 응? 대수가 뭐야? 대부분이 아니라 대수에서요. 자, 니네가 아직 배우고 있는 2학년 1학기 단원을 지나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를 지나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지나서 대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요. 거기서 쓴다고요. 그 공식 자체를 거기서 많이 써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의 길이 자체도 이걸로 안 써요. 나중에
뭐냐면은, 막, 아이고, 뭐, 그냥 여러분들 못 볼 거 봤다 생각하고 잠깐만 쓸게요. 요게 이제 요 가게, 이 가게, 요렇게 해서 가게 크기를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타라고 읽어요. 근데 이 세타라고 쓸 때는 보통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360도로 표현하는 60분법으로서의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을 배워. 호도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배워요. 법. 도를 부르는 방법. 도를 부르는 명칭. 근데 이제 여기서 60분법이라고 하는 60분법. 얘가 한 바퀴를 360도로 나눴을 때 이거라고 한다면 60분법이 나온 게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거든요. 기원 후에 나왔을걸요? 근데 저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원 전에 나왔을 거예요. 원주율이라는 게 나왔을 때.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L이라는 게 R세타라고 외우고요. S라고 하는 걸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외워요. 저걸 오늘 풀려도 저기 뭐예요? 그 R을 지금 2분의 1 R제곱 세타. R세타. 호의 길이가 R세타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요. 네,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말이 돼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멘탈이 박살나겠죠? 세타라는 거를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 시작한 김에, 자, 잠시간에 시각, 청각, 공해가 있을 예정이에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냥 멍하니 넘기셔도 돼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60분법이라고 하잖아요. 60분법의 단위는 도, 분, 초예요. 뭔 소리냐면 1도가 60분이고 1분이 60초예요. 그래서 1도가 3600초고요. 이거 실제로 읽을 때 표현이 얘가 이제 도고요. 얘가 분이고 분이라고 읽고 얘가 초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60으로 나누는, 그래서 60분법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애는요, 요런 단위를 써요. 라디안이라고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써요. 뭘 안 쓰냐면 단위를 안 써요. 그래서 되게 강박적으로 내가 이거를 아까부터 막 도를 채우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애를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1이라고. 각도로서 1, 이건 1라디안을 뜻해요. 말했잖아. 더 옛날에 나온 오리지널이 얘라서 그래. 근데 그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몇 도냐면 대략적으로 57점 몇 도가 돼요. 뭔 뜻이냐면은 파이분의 180도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자 선생님 이거 180도예요 라고 하면 180도가 아니라 180라디안이 되어서 각도로 따지면은 여기 80에다 대략적으로 곱하기 60을 한 거와 똑같고, 그럼 360도가 한 바퀴다 라고 하면은 대체 몇 바퀴를 굴려야지만 요가이가 되는 건지. 그래서 180이라고 하는 거는 180도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호도법상의 표현이에요. 그 1라디안이 대체 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정신 사나우니까. 자, 뭐냐면 옛날에는 각도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거를 1이라고 외웠어요. 길이로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뭐야, 저 L이라고 하는 값이 저이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에서 R이라고 하는 애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돼서 저 X를 정리해보면 이거 R 지워지고 180으로 정리해서 X라고 하는 애가 뭐가 된다고? 파이분의 180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놈이 바로 1일 때의 중심각의 크기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자, 다 까먹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2학년 1학기를 지나 2학년 2학기를 지나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지날 때까지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도를 조금 빼고 싶은 목표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진도를 좀 빼고 싶다. 선행을 좀 더 하고 싶다. 라는 목표가 생기신다면, 아마 겨울방학 때에 이제 연강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나랑 계속 하든 딴 선생님한테 넘어가든 뭐든 간에 일단. 그러면 그때 연강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강 희망자들을 조사해서 반을 따로 꾸릴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따로 꾸리시면은 이제 일반 엘리트반 같은 경우나 스카이 하위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연강을 안 나가고 한 가지 커리 혹은 두 가지 커리만 나간다고 한다면 연강을 포함하여 3개 혹은 4개의 커리를 한 번에 나가서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저거를 우리 학원에서 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요 속도로 가게 되면 여러분 겨울방학에 2학년 2학기 거, 3학년 1학기 거 중간고사 저거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중등반에서는 안 될 거고 고등반에서 한번 하려나? 그래서 공부에 만약에 목표가 있으시다면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는, 그러니까 개념이 어려운 것보다는 뭐예요? 그림이 어렵죠. 그림이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보다 더 배울 일 없어요. 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처음 보는 도형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따진다면 뭐가 있니? 평행사 변형, 또 직사각형, 뭐 마름모, 정사각형, 사다리꼴 이렇게 배우셨죠? 그다음 삼각형. 이제 두 가지를 더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두 가지를 더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원이랑 부채꼴. 이 다음 건 없어요. 처음 보는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요 안에서 다 섞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방법은 뭐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뭐? 반 잘라서 뭐 여기랑 여기랑 요런 모양 S1, S2를 서로 더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예요?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는 뭐야? 정사각형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거죠. 더하거나 빼는 걸로 조합을 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도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과정인 거고 새로운 도형을 만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창의력은 참신함은 괜찮은데 새로운 걸 만들진 말아주세요.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뭘 하고 싶냐면 예를 들면 저기요. 저기 727번 넓이 어떻게 구할까? 7, 27. 저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다. 731번이에요. 그 731번. 문제 어떻게 구할까? 이거 그 삼각형 약간 이걸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렀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쟤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삼각형 모양. 파스칼 삼각형이 아니라 저기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저게. 옛날 사람, 고대에 있는 사람, 소크라테스 말고 뭐 피타고라스 아니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히포크라테스 아니고 무슨 모르겠다. 나중에 제가 기억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삼각형을 따로 특별하게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거 어떻게 구할까요? 731번. 양옆에 8분이나 응. 양옆 8분을 할 걸 하나씩 그 하나씩. 삼각형 아래에다 놓으면 삼각형 아래에 놓으면 부채꼴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채꼴 어. 3개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어디였더라? 요거였나? 요런 모양이었나? 좀 짜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타겟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반원, 뭐 이렇게 지금 또 여기도 뭐 반원 이쪽에도 여기도 여기서 하나 반원 이렇게인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빼고 여기를 채워주고 마찬가지로 얘를 빼서 여기를 채워주고 얘를 빼서 여기를 채워준다면 중심의 크기가 몇 도짜리? 60도짜리. 자, 파이 r제곱. r 얼마? 6의 제곱.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60도짜리가 몇 개? 3개. 이렇게 식을 세워 풀 수 있다. (732번은요) 저 위에 방법이 너무 대놓고 잘 나와 있어갖고 할 말이 없네.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같대. 그럼 어떻게 풀까? 저 위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면 저 흰 부분을 빼고 남은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저 흰 부분을 포함해서도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될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요렇게인가요? 요쯤일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삼각형 ABCD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칠된 부분은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서로 같다이지만 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요? 여기의 길이가 6이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로의 길이를 몰라요. 6x가 직각이죠. 뭐야? 파이 6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도. 4분원은 4분의 1 쓰는 습관 들이셔도 돼요. 그래서 6x는 9파이, x는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하답니다. 자, 문제수가 아마 조금 많을 텐데요. 743번. 오늘도 한 90문제 언저리네요. 방법 자체가 여기서 그림 찾는 문제들이 아마 넓이 구하고 둘레 구하는 게 제일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많이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숙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120 센 1학년 2학기 거 센 123페이지까지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0문제 정도 나갑니다. 에다가 추가로 지금 우리 윙 문제가 여태까지 안 나갔었거든요. 윙이 아마 다각형부터 숙제가 안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도와 합동은 나가지 않았었나요? 작도 합동 안 나왔어. 안 나갔었나요? 아, 예. 작도 합동 나가야 돼. 작도와 합동이 33문제. 다운성취도 평가 넘기고. 많이 풀어왔어. 그러니까 자네도 코어를 좀 더 다운성취도 빼고 평면도형에서 몇 문제니 이거? 63문제. 80문제, 90문제. 거기에 원과 부채꼴 또 90문제. 근데 7번이 그래도 2번 안 나오잖아요. 아, 3번. 2번 안 나와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코어까지는 못 나가죠. 코어는 따로 나와서 하든가 해야죠. 너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말고사 아니면은 중간고사 끝나고서 기말고사 대비해서라도 그 코어는 진행하면 좋기는 하니까 그거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자. 센하고 윙 다 풀어라. 단원성취도 평가 빼고. 단원성취도 평가 포함하게 되면은 앞에 50문제, 뒤에 50문제일걸? 1을 위주로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것까지 이게 90문제에다가 1학년 2학기 거 윙을 포함해서 그럼 얘가 거의 한 170문제 정도 되던데? 쌤, 저 이거 너무 찍을 안 그러고 그냥 내신 코 시험 보기만 풀어요. 아니, 쌤은 풀기. 우리 학원 중간고사가 원과 부채꼴까지라니까? 아니, 너무 찍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풀어야지. 뭔가 붙이고. 원과 부채꼴이 힘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우면 더 풀어. 내 앞에 너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면 넘기냐 반복해서 될 때까지 외우냐? 넘겨? 영어를 잘하는 뭐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영어 단어를 너 영어 못해요? 아니 잘하는데 잘하나 잘해나 영어를 잘하는 거랑 단어를 모르는 거랑 공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잘해야지 단어를 잘했어. 단어를 잘해야지. 단어나 수거의 뜻을 모르고 뭐 맥락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요? 단어 70% 건데. 아니 근데 학교 교재를 치면서 단어를 배우고 그렇지.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는 진짜 성적이 항상 잘 나왔어요. 중간 중간에 이제 중간에 아, 그니까 지금 네가 중학교 들어와서 시험 2번을 본 영어 시험이 만만했으니 너는 영어를 잘하는 거다? 학원에서도 잘해요. 100.5그 그럼 학원에서 잘해요라고 하면은 최상위 반? 아니 그 선생님이 안 알려줬어요. 다. 한 명이라서 한 바퀴 더 보려고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그냥 일단 자신감? 그지? 그게 맞는 거죠? 모든 과목 통해서 영어가 제일 자신 있어요. 아니 다른 과목을 1학년 1학기 걸로 기준 잡으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1학기는 진짜 한이 얘기가 쉽죠. 아니 선생님 끝까지 우리 80쪽 우리가 붙이고 100년까지 하는 거. 그냥 다 풀어와. 다 풀어와. 단어 성취도 빼고. 끝까지 가요. 어. 빼고가 80. 단- 그럴 수 있어요. 무서워.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의대반에 한 번에 나와요. 다른 성취도 빼고 80쪽까지 대신. 그게 제일 좋죠. 단어 성취도 평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오면 좋고요. 근데 나 무리다 싶으면 최소한 단어 성취도 빼고라도 일단 다 끝내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한 250문제 넘어간다니까? 저런. 힘들겠다. 센스. 근데 일요일에 와야 돼요. 네가 맘대로 하세요. 시간 남으면 와서 공부하고 가십시오. 작도 한번 만들어. 다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 원과 부채꼴 포함해서. 아까 대충 확인해보니까 170문제, 18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180. 거기에다가 앞에서 기본도형 단어 성취도 평가 50개, 평면도형 단어 성취도 평가 50개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 100개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일단 그건 보류했고. 근데 그거를 넌 해오셔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직 코어가 나가지 않았으니 코어를 만약에 나간다 치면 코어 문제가 대략 한 2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코어는 근데 숙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숙제가 아니긴 하죠. 근데 그 코어 교재 있는 있으신 분, 나 코어 좀 보여주세요. 코어가 아마 스텝 2가 없을 텐데 얘네가 이거 스텝 2가 있네? 근데 내신 미리랑 되게 문제 붙이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윙 풀고 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똑같은데. 그러니까 윙 풀고 그러니까 윙 풀고 푸시면 돼요. 근데 코어는 문제 많기 시작해. 소리 쓰라고 하지. 한 페이지 4개가 없어. 소리 쓰라고. 오, 야. 일요일까지, 우리 설 끝나는 일요일까지, 추석 끝나는 주 일요일 날 우리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그때까지 스텝 1까지는 할 수 있겠다. 기본도형 스텝 1이랑 평면도형 스텝 1 합쳐서 한 100문제 되거든요. 그건 할 수 있겠다. 이번 주 일요일이 시험이 아니구나. 다음 주 일요일이 시험이야. 추석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은 추석이야. 이번 주 일요일이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서도 나는 코어 조금씩 더 줄 것 같아. 어쨌든 연습 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교재 정리부터 하세요. 새로 문제 풀기 전에 오답부터 고치십시오. 촬영 자르겠습니다. 스텝 안 되지. 그거 지금 말고 나 할 수 있으면 먼저 하시